안녕하세요. 대소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세법 개정안 취득세 중과 완화, 지방 부동산 상승식이 온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지방분들은 조금 좀 소외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서울 집값만 얘기하거든요. 서울과 지방 이렇게 있으면 서울은 지금까지 오르고 규제 맞고 살짝 떨어졌다 다시 오르고 또 규제 맞고 떨어졌다 오르고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지방은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지역별로 약간은 차이가 나지만 그냥 하염없이 내려가고 있고 지금은 거의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항상 제 영상 중에는 난 지방 부동산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왜냐면 이제 지방의 모습을 보아하면 지금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약간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떨어지는 폭보다 앞으로 올라갈 폭이 더 크다고 생각이 돼서 지방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실제 서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의 한 25에서 30% 정도가 타 지역 분들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방에서 돈 싸들고 서울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주택자는 나쁜 놈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좀 끌고 온 게 크죠.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에게는 온갖 페널티가 들어가게 되고 그 페널티 때문에 그러면 나 지방에 있는 집들 다 팔아버리고 서울에 그냥 하나 살래, 똘똘한 거 몇십억짜리 막 100억짜리를 하나 갖고 있어도 쟤는 착한 사람이야, 한 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방에는 몇 억짜리 한두 개, 두세 개 이렇게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 저건 나쁜 놈이야 라는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양극화, 그리고 또 서울 집중화가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정부도 그러고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 가액으로 해야지 숫자로 하는 게 정말 잘못된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요즘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좀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0월 30일 날 뉴스인데 이제 정부 다주택자 최대 12% 취득세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과 완화를 검토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 이 내용은 뒤에 다시 또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이런 기사가 나왔다 라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만간 부동산 태스크포스 가동할 듯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25년 3월 14일 날, 올해죠. 올해 3월 14일 날 구자근 의원님이 이제 요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방세 일부 개정 법률안. 여기에 내용에 보면 제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이라고 있죠. 여기에 보면 주택거래 과열식에 도입된 취득세 중과 제도는 이렇게 쭉 나와서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방은 주택 수요 감소와 미분양 증가로 인해 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업계의 자금난과 지역 경제 위축이 우려되고 있음이라고 이제 제한 이유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요 법이 시행이 되면 이제 위에 보면은 이제 세율 완화가 돼요. 이거 표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고요. 미분양 해소 및 건설 경기 회복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재정 안정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이라고 목적을 말씀하였죠. 원인은 이렇고 그 목적은 요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방이 너무 안 좋으니 지방에 관한 거를 살려내지 않으면 지방의 건설사도 안 좋고 그리고 시장 경제도 안 좋다. 그러니 어느 정도 활성화 시켜야 된다, 이 내용이죠. 실제 지방 건설회사는 지금 뭐 2년 전, 3년 전부터 막 부도 소식에 정말 풍전등화인 상황입니다.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지방 건설업체를 왜 살려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뭐 건설 마피아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고용이죠, 고용. 우리나라가 대기업만 있는 건 아니고 작은 회사도 있습니다. 지방 건설 회사도 작은 회사죠. 그런 회사에 이 고용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죠. 근데 지금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부도가 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는 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좀 균형 발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지방도 좀 살려야 되는 거죠. 요 내용을 이제 다음 걸 보시면은 여기 뭐 1주택은 1에서 3%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 표가 있죠. 친절하게. 이 개정안에 따른 이제 취득세가 어떻게 변하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1주택일 때는 조정과 비조정 지역과 상관없이 1에서 3%입니다. 근데 2주택이 되면은 비조정 대상, 이게 지방이죠, 지방. 지방 같은 경우는 1에서 3%. 그러니까 2주택까지는 중과세가 없어요. 지방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지금 또 늘어났나요? 제가 이거 정확하게 다 모든 지역을 확인을 안 해봐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은 대부분 이제 서울 및 수도권인데, 현재는 8%입니다. 8%. 그리고 3주택이 되면은 지방은 이때 이제 8%가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은 12%가 되죠. 4주택일 때는 이제 둘 다 12%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보면은 50% 경감하자 이렇게 해서 이 법이 시행이 되면은 2주택까지는 1에서 3%, 1에서 3%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든 비조정 대상 지역이든 똑같고, 3주택부터는 지방은 4%,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서울이라고 할게요. 그냥 서울은 6%가 되는 거죠. 그리고 4주택 이상은 이제 6%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요런 내용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4%까지는 감내할 수 있을까요? 조금 애매하겠지만 그래도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다주택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러면은 또 나쁜 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돈은 흐름이 있습니다. 돈은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박근혜 정부 때였나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박근혜 정부 때까지 가는 그 시기에 보면 그때 막 분당 막 이런데 막 엄청나게 가격이 높아져가지고 규제를 많이 때렸어요. 이거 제 과거 영상에도 있는데,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을 엄청난 규제와 좀 탄압을 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돈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지방으로. 이 돈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으로 가서 그 당시에 서울과 수도권은 가격이 떨어지는데 지방은 가격이 올라가는 때가 있었어요. 아마 2012년 정도에서 13년 정도 이 구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 지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방의 다주택자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효 수요라고 표현을 하면, 내가 사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수요지만 유효는 이제 진짜 살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정책적으로 무주택자 우선 정책을 펴니다. 이거는 뭐 도의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뭐 또 말하기도 좋은 어떤 그런 내용이긴 한데, 실상 대부분의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 구매력을 갖추신 분들도 계시지만 구매력이 없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유주택자, 그러니까 집이 있으신 분들은 구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집을 사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확률이, 퍼센트가. 무주택자 분들이 집을 사는 거는 사실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힘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애 첫 주택 구입 자금이라든가 첫 번째 뭐 신혼부부라든가 다자녀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정책 자금을 드리는 거죠. 약간 구매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저리의 금융 정책 자금으로 좀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무주택자분들과 유주택자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유주택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서울에 몰빵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가격이 높아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바꿔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법률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취득세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세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 소급 적용 문제입니다. 2022년 12월 21일로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소급 적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어렵게 한다라는 이제 우려가 생기니까, 또 취득세 기존에 받았던 거 환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급하는 게 좀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소급 적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또 의견이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소급 적용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단체들은 소급 적용은 반대한다는 입장 돼 있죠. 아마 적용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개정 즉시 시행하는 방법으로 가겠죠. 단순히 이제 취득세뿐만이 아니라 양도세도 이제 손보려고 하고 있어요. 양도세도 중과가 있죠. 다주택자는 이제 징벌적 과세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완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최고세율 40% 정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70, 80% 막 됐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취득세와 양도세를 완화하면서 이제 이미 몇 번이나 얘기했듯이 보유세 부분을 올리는 방향으로 이제 가액이죠, 가액. 똘똘한 한채가 아니라 총 몇 채냐, 그리고 총 금액이 얼마냐, 이 금액으로 하겠다라는 아마 이런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이제 투자 입장에서 보면 지방 아파트의 연평균 상승률은 제가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정확한 표는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점 몇 프로인가, 한 3에서 4% 정도였던 것 같아요. 수도권은 5에서 6%였고, 확실히 지방 아파트는 상승률이 적습니다. 서울보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아파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근거지, 그러니까 원래 살던 곳이 지방이라서 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운용수익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운용수익이라는 거는 월세라든가 이렇게 놔서 이제 내 생활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운용수익을 단순히 노리기에는 집값 자체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수익률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이 많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 차익도 있지만 그게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적으니 운용수익으로서 이제 내 생활비라든가 나의 어떤 경제적인 또 다른 수입원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거를 다주택자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 나쁜 놈이다, 이런 식의 인식으로 좀 탄압 아닌 탄압을 해왔죠. 요게 이제 점점 이제 법률 개정안이 이제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한다면 향후 일어날 일은 이제 꼭 서울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래도 서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진행됐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서울에 있던 돈이 다시 지방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이렇게 되면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좀 활기가 돌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투자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더 안정적이긴 해요. 떨어져 봐야 고만고만하고 올라봐야 고만고만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게 그러면 당장 막 오를 거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앞에 내용에 보면 이제 수도권 및 지방의 주택 미분양 물량이라고 있는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 보면은 2024년 12월 현재 53,176가구의 미분양이 있어요. 근데 요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17,229의 준공후 미분양이 있습니다. 가로 안은 준공후 미분양이거든요. 그러면 저게 이미 미분양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아파트 가격 상승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렇게 지어놓고 이게 미분양돼서 안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이제 주위 여건에서 정책적이든 투자자들의 관심이든 이런 게 집중이 돼서 점점 물건들을 사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처음에는 안 오릅니다. 고만고만해요. 아주 미미하게 올라가거나 이런 식입니다. 이유는 요것들이 다 팔려야 돼요. 이 미분양들이 다 팔려서 이제 이 미분양이 없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 전까지는 아주 미미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부동산 투자는 대단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셔야 되고, 부동산의 평균 보유 기간은 7.5에서 8년입니다. 긴 시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부동산이고, 주식처럼 하루 이틀 막 이렇게 보지 않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법들이 점점 하나씩 시행이 되면 내년 2026년부터는 이제 지방 부동산이 지금과 같은 완전 바닥에서는 조금씩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유튜브 영상을 자주 올리고 싶은데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부동산은 느리게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제가 뉴스처럼, 오늘 뉴스에 뭐가 나왔어요. 이 뉴스가 나왔네요. 이 뉴스가 나왔네요. 뭐 이런 제가 영상은 좀 지양한다고 과거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면 큰 틀에서 움직이는 투자를 해야 되고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항상. 저는 지방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세금 관련 문제라든가 다주택자에 관한 규제 완화가 앞으로 이제 이 정도로 계속 불경기가 오면 있을 거다라고 이제 뭐 1년 전부터 계속 말을 해왔고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026년부터는 이제 지방 부동산이 매수하기 좀 좋은 시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